네, 반갑습니다. KDI 정규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 상반기 경제 전망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요 이슈라고 생각하는 4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제 배포를 하고 이제 보도를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경제 전망은 전망 작업을 또 주도적으로 해주신 조덕상 박사님께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KDI 조덕상입니다. 먼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17페이지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1사분기 계절조정 GDP는 전기 대비 1.6% 증가하며 국내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4사분기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기존 성장 경로와의 격차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반등하면서 기준치에 도달한 가운데 선행지수도 상승세를 지속하며 점진적인 경기 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아래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세계 산업 생산과 교역량이 빠르게 반등하고 심리 지표와 경기 선행지수도 개선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강한 성장세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이 파급되며 여타 국가의 수출이 개선될 수 있겠으나 백신 보급이 지체되거나 정책 대응 여력이 부족한 국가의 내수 회복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대외 수요가 개선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수출과 설비 투자가 빠르게 회복된 반면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등의 내수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상품 수출은 반도체를 비롯한 대다수 품목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서비스 수출도 부진이 일부 완화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건설 투자는 건축과 토목 부문이 모두 부진하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소비는 내부재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소비가 제한되면서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만 최근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기준치를 상회하고 대면 소비의 부진도 일부 완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1쪽의 현안 분석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수요별 경기 격차가 생산 측면에서도 반영되어 제조업은 수출 개선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인 반면 내수와 밀접한 서비스업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장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소폭 상회하였으나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미약한 모습입니다. 국제유가의 급등은 글로벌 수요 회복과 산유국의 공급 제한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작지 않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1쪽에 있는 현안 분석 참조 부탁드립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로 인해 일부 반등하였으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제한되면서 물가 안정 목표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사분기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상회할 수 있겠으나 미약한 내수 회복세를 감안할 때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완화적인 정책 기조가 민간 부채 급증으로 이어지며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가 2020년 말 각각 GDP 대비 111.1%와 103.8%로 확대되었으며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다양한 측면에서 불균등한 충격을 미치고 있는 바 경제 주체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에서도 작지 않은 경기 격차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우에도 대면 서비스업 고용이 위축된 가운데 자녀 돌봄 부담의 가중을 비롯한 공급 요인도 작용하면서 과거 위기와는 달리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고용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안 분석 61쪽에 있는 현안 분석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가계소득 또한 저소득층에 충격이 집중되었으며 근로사업소득은 감소한 반면 자산가격은 급등함에 따라 소득 수준 및 보유 자산에 따라 불균등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겠으나 부문별 경기 충격과 회복 속도는 불균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소폭의 경기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2020년 2, 4분기를 저점으로 하여 경기 침체 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는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보급 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가운데 대면 서비스업의 경기는 당분간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의 지속으로 경기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는 점에서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확장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취약계층 보호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코로나19 위기의 충격이 경제 주체별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의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화정책은 아직까지 경기 회복세와 물가 상승세가 견실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가 향후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정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설계, 수행, 파급 간의 시차를 감안하면 코로나19 위기에서 정상화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거시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위기에 도입된 예외적인 금융정책을 순차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 회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급증한 재정 적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9쪽에 있는 현안 분석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통화정책은 근원물가가 장기간 낮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수준에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정책 기조 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포용적 정책이 요구되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여 친환경적 경제 사회구조 전환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제도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는 이에 부합하는 지출 구조 조정과 재정수입 확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올해와 내년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27쪽입니다. 먼저 대외 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는 2021년에 경기 부양책과 백신 보급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반등한 후 내년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원유 도입 단가는 올해 전년 대비 43% 정도 상승한 배럴당 60달러 내외를 내년에는 50달러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실질 실효 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올해 1% 정도 절상된 후 내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해와 내년 국내 경제 전망입니다. 우리 경제는 올해 수출이 개선되며 3.8% 성장한 후 내년에는 민간 소비가 회복되면서 3% 성장할 전망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9%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는 내년에도 기존 성장 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간 소비는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회복이 제한되겠으나 내년에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2.5%의 미약한 회복세를 보인 민간 소비는 내년에는 대면 소비가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4%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시장의 호조와 글로벌 경기의 회복에 따라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2021년에 8.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후 내년에는 증가세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28쪽입니다. 건설 투자는 최근 주택을 중심으로 대규모 건설 수주가 이루어짐에 따라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 투자는 올해 작년에 감소해서 증가로 전환된 후 내년에는 3.5%가량 양호한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수출과 수입은 세계 경제 회복에 기인하여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인데 수출은 올해 가파른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8.6% 증가한 후 내년에도 서비스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며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은 올해 설비 투자 수요 확대로 6.5% 증가한 후 내년에도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며 4.8%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경상수지는 교육 조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상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작년보다 흑자폭이 소폭 확대된 뒤 내년에는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로 흑자폭이 소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상품 수지는 올해 86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83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올해 82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흑자폭이 일부 축소될 전망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 농축수산물 가격과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후 내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 공급층 요인에 주로 기인하여 1.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후 내년에는 공급 측 요인이 점차 축소되면서 1.1% 상승할 전망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일부 반등하더라도 최근 3년간 2020년에서 2020년간 연평균으로는 1% 내외의 낮은 상승세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원 물가는 민간 소비의 회복이 다소 지연되면서 2021년에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0.7%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후 내년에는 내수가 회복되면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취업자 수는 2021년에 서비스업의 회복이 제한되면서 작년에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소폭 반등하는 데 그친 뒤 내년에는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33만 명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전망의 위험 요인입니다.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는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보급 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제어되면서 낮은 단계의 방역 조치가 지속되고 백신의 빠른 공급으로 이른 시기에 집단 면역을 달성할 경우 우리 경제는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거나 백신 보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약한 회복세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국가별 경기 회복 속도가 불균등한 가운데 경기 회복에 따른 주요국의 정책 정상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글로벌 경기 불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며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 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망에 대한 자세한 숫자는 나눠드린 자료 30쪽에 있는 전망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재정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감염병 확산세 및 경기 상황을 주시하여 추가 재정 대응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재정 지출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하더라도 한시적이고 가역적인 지출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지출은 그에 상응하는 재정 수입 확보 방안과 함께 추후 본예산이나 중기 계획 등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향후 광범위한 백신 보급으로 감염병 확산이 통제되고 경기 회복세가 견실해지는 시점에서는 재정정책 기조를 긴축적으로 전환하며 경기 대응적 정책 운용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최근의 재정부담 확대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급증한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국가 채무 증가세를 통제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에서 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2024년까지 총 지출이 총 수입을 큰 폭으로 상회함에 따라 높은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가 채무의 높은 증가세가 장기화될 경우 향후 재정 대응 여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재정 지출과 재정 수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 경기 회복세가 물가 상승세가 견실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외 수요 확대에 따른 상품 수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개선과 원유 수급 변동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의 일시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내수 경기를 주로 반영하는 근원 물가의 상승률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제를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견실하지 못하고 물가 상승률의 추세적 흐름이 장기간 물가 안정 목표를 하회한 바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의 기조를 조정할 필요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36조 금융정책입니다. 대출이자 상환유예 등 예외적인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지속된 바 향후 잠재적 부실이 금융 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출이자 상환유예, 잠재적 부실 대출의 정상 여신 인식 등 코로나19 위기 초기에 도입된 예외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금년 하반기까지 연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 건전성이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모습이나 이는 주로 규제 완화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건전성은 오히려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 여신 대비 고정 이하 여신의 비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주의 기업에 대한 여신 비중은 40.9%를 기록하며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실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실의 누증도 예방하기 위해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정상화하고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채무 재조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망 내용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도상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전망을 발표했는데 그때와의 차이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세계 경제가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수출 부문을 상향 조정을 많이 했고요. 반면에 내수는 저희가 지난 하반기에 본 것과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제시한 수치를 해석할 때 좀 유의할 점이 있는데 기저효과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률을 보면 작년에 마이너스 1% 역성장한 것에 이제 비해서 3.8% 성장한 거라서 작년과 올해를 이제 평균하면 1.4% 정도 성장한 것이고 내년에 3.0%로 성장을 하면 한 3년간 한 1.9% 정도 성장한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존 성장 경로에는 내년에 가더라도 여전히 좀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경기 판단에 있어서는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만 부문별로는 수출이 강하게 반등한 반면 내수는 여전히 부진해서 부문별 그 경기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게 주로 농축수산물이나 석유류 가격 등 좀 변동성이 높은 품목에서 을 중심으로 이제 그 소비자 물가가 이제 확대됐고 반면에 이제 근원 물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시적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세에 대해서는 통화 정책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내수 회복세가 좀 미약하다는 점에서 통화 정책은 적어도 당분간은 좀 완화적인 기조로 가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